안녕하세요. DSB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 연구실 석사과정 양우식입니다. 오늘은 Relation Aware Graph Attention Network for VQA라는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QA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QA란 Visual Question Answering의 줄임말로서 질문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적합한 정답을 찾는 태스크입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아래의 예시와 같이 사진과 질문이 주어졌을 때 질문에 대한 적합한 정답을 찾는 태스크를 말하며 질문 및 이미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 두 도메인 간의 논리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AI 컴플리트 태스크, 즉 최종적인 AI 태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VK에서 지금 사용되는 베이스라인으로는 Bottom-up and Top-down Attention for Image Captioning in VK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017년 VK 챌린지에서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의 가장 강력한 컨트리뷰션은 이미지 피처를 흔히 저희가 이미지로부터 얻을 CNN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얻어내는 피처가 아닌 이미지 피처를 페스탈 CNN과 같은 오브젝트 디텍터로부터 얻어낸 리전 베이스드 피처를 사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K가 저희가 지정한 리전의 개수가 되겠는데요. 각 리전에 대한 피처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것을 퀘스천과 결합하여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한 후 이를 최종적인 레프리젠테이션으로 사용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 즉 단순한 방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얻어냈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VQA 논문에서의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VQA 논문을 공부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와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서로 다른 도메인을 어떻게 조인트 임베딩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와 질문에서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이미지의 피처를 더 풍부하게, 즉 이미지에 내포한 객체들 간의 관계 정보까지 사용한 방식으로 VQA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 즉 Relational Aware Graph Attention Network는 앞서 설명드린 좀 더 많고 다양한 정보를 사용해서 VQA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가깝습니다. 이 논문의 초록은 크게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주어진 이미지의 객체들, 즉 리전들 간의 관계를 릴레이션 인코더로 학습하여 이를 VQA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relation encoder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 관계, 즉 explicit relation이며 이에는 기하학적인 위치 관계나 의미론적인 관계를 내포합니다. 두 번째는 암시적 관계, 즉 implicit relation으로 이미지 구역 간의 숨겨진 역학관계 정보를 찾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기존 접근 방식을 다루며 기존 접근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VQA에서는 질문 이미지와 질문에 대한 조인트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하나의 접근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와 질문 간의 단순한 조인트 레프리젠테이션을 구하는 것은 두 도메인이 갖고 있는 의미론적 차이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한계가 있는 접근법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VQA에서는 CNN, 즉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한 이미지에서의 물체 인식 정보는 담겨 있지만 그 이미지 안에 객체들 간의 관계와 같은 행동,
위치와 같은 관계적인 정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충분히 향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다양한 객체들 간의 관계 정보를 반영하고자 했고, 이를 그래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도 기존 앞서 설명드린 베이스라인과 마찬가지로 패스터 CNN, 즉 그 오브젝트 디텍터를 통해 얻어낸 그 이미지의 객체 정보를 활용하며, 또한 마찬가지로 질문을 퀘스천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를 생성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의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대한 각 지역, 즉 오브젝트 리전 오브젝트에 대한 피처를 단순히 쌓아 올려서 이를 그냥 어텐션 웨이트를 얻는데 바로 활용했다는 것에 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 지역들 간의 피처를 서로 간의 릴레이션 인코더 또한 얻을 수 있게 따로 학습을 진행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로부터 얻어낸 페스터 RCNN으로부터 얻어낸 각 객체들 간의 정보가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주어진다면, 이를 얼룩말 1, 얼룩말 2, 풀 이렇게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 어텐션을 통해서 관계 정보를 구하고, 이를 다시 이미지의 벡터와 함께 퓨전하여 최종적인 정답을 얻기 위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답을 다중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정의 내립니다. 질문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정답이 생성되는데, 생성된 정답이 학습된 모델로부터 생성된 정답이 진실된 정답과 최대한 많이 맞을 수 있는 다중 분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미지 인코더, 즉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통해서 얻어낸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저희는 한 이미지로부터 후보 객체 36개의 객체와 각 객체당 2048 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각 객체의 XYWH라는 바운딩 박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퀘스천 인코더, 즉 질문을 이제 인베딩 통해서, 여기서는 그 인베딩 방식을 바이디렉셔널 GRU를 사용한 바이디렉셔널 방식을 통해서 1024 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릴레이션 인코더를 통해서 릴레이셔널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크게 명시적 그리고 암시적, 임플리시트로 나눌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멘틱, 스페이셜, 임플리시트, 다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하위 세 가지의 릴레이션 인코더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이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장표를 넣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이미지의 피처를 굉장히 잘 잡아내는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의 피처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항상 224 by 224, 256 by 256과 같이
굉장히 그리드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으며 이렇게 그리드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을 때 컨볼루션은 굉장히 잘 작용함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리드 스트럭처가 아닐 경우에 컨볼루션 필터가 갖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이미지와 같은 그리드 스트럭처가 아닌 그래프에서도 컨볼루션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안정적인 피처를 추출할 수 있도록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이 아래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간략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어드제이션시 네트워크,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 즉 그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가 반영된 매트릭스와 기존 그 n개의 노드와 각 n개의 노드마다의 f 차원의 피처가 있을 때 이 n개의 노드가 f 차원의 피처로 표현된 매트릭스를 각 노드 간의 인접 정보를 곱해줬을 때 우리는 그 다음 HL 플러스 1 레이어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그 각 노드 간의 인접 정보가 포함된 동시에 각 노드의 피처 정보 및 각 노드 간의 연결 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레프리젠테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그리드 스트럭처가 아닌 그래프의 스트럭처에서 컨볼루션과 같은 강건하고 중요한 피처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된 방법론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앞서 설명드린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각 기존의 인접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추가로 어텐션 웨이트를 적용하여서 이 어텐션 웨이트가 학습을 통해서 임플리시트하게 학습되어 좀 더 각 노드 간의 어텐션 정보까지 학습을 하여 좀 더 유효한 각 노드 간의 유효한 연결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제안된 모델입니다. 셀프 어텐션에서 설명된 셀프 어텐션에서 적용된 트랜스포머 구조의 스케일 닷 어텐션 방식을 통해서 이 알파 ij 값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보다 좀 더 풍부한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보신 그 시멘틱 릴레이션 인코더, 스페이셜 릴레이션 인코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임플리시트 릴레이션 인코더, 이 세 개의 릴레이션 인코더가 어떻게 학습되어 VQA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이미지의 객체들 간의 암시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Implicit Relation Encoder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mplicit Relation Encoder 같은 경우에는 Fully Connected Relation 그래프로 그 그래프가 구축이 됩니다. 즉, 나 자신을 포함한 나와 다른 노드들, 여기서 노드는 이미지에서 proposed 된 region, 즉 여기서는 예를 들어 저희가 36개의 한 이미지로부터 36개의 후보 객체를 뽑는다면 36개의 후보 객체가 각각 하나의 노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암시적 Implicit Relation Encoder는 Fully Connected Relation Encoder로 구축하기 때문에 각 36에서 나 자신을 제외한 36 곱하기 35개의 엣지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프 어텐션을 통해서 학습된 두 객체 간의 내재적 관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엣지가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노드가 5개일 경우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타 노드들로 각각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 노드들 간의 연결 관계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연결 관계 정보를
학습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각 노드들 간의 사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트레이닝 통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사전 정보 없이 학습됨을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전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더 프루닝을 한다면 굳이 저희가 이전 장표에서 보았듯이 모든 노드들 간의 연결 관계를 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Explicit Relation Encoder, 즉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명시적 Relation Encoder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전 정보를 이미지의 각 객체들 간의 사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 정보를 알 수 있는 선학습된 분류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explicit가 semantic relation encoder, 즉 의미론적 그래프와 공간적인 spatial relation encoder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 relation encoder마다 사전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선학습된 분류기를 따로 또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프룬드 그래프, 사전 정보를 활용한 프루닝된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사전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선학습된 분류기를 학습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페이셜 그래프, 즉 공간적인 그래프의 사전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선학습된 분류기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으로 SPA, IJ와 같은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며 이는 곧 i번째 객체와 j번째 객체가 서술부라는 관계를 갖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술부는 공간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그 공간적인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 11개의 레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관계 없음까지 포함한 12가지 분류 문제로 이제 분류기가 학습이 되며 이를 실제 VK 챌린지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12개의 분류기로 12개의 레이블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학습된 선 분류기를 실제 i번째 객체와 j번째 객체를 넣은 후 얻게 되는 결과를 사전 정보로 활용하여 이제 그래프 프루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스페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객체 i번째 객체와 j번째 객체가 관계가 있을 경우 j번째 객체와 i번째 객체의 간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관계가 있다는, 즉 서로 대칭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의미론적 정보를 학습하는 시멘틱 그래프입니다. 시멘틱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스페셜 그래프와 유사하게 i번째 객체와 j번째 객체가 서술부에 해당하는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이제 분류하는 분류기로 학습이 됩니다. 여기서 다만 앞서 설명드린 스페이셜과 차이점은 스페이셜 그래프 같은 경우는 i번째 객체와 j번째 객체 간의 공간적인 관계였지만 여기서는 i번째 객체와 j번째 객체 간의 의미론적 관계를 학습하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주얼 지놈과 같이 이제 이미지 객체들 간의 릴레이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분류 문제로 학습이 진행이 되며 앞서 스페셜 그래프가 객체 i와 객체 j 간의 대칭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을 했다면 이번 시멘틱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i번째 객체와 j번째 객체가 비대칭적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예시와 같이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을 수 있지만 야구방망이가 남자를 들고 있지는 않다는,
이러한 비대칭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페셜 그래프에서는 객체 i번째와 객체 j번째의 그 공간적인 관계를 총 12가지의 분류 문제로 학습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로부터 얻은 주체와 객체의 피처, 그리고 두 객체를 모두 포함하는 유니언 바운딩 박스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관계없음을 포함한 15개의 클래스 분류 문제로 이제 분류기가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분류기로 이제 객체 간의 관계 여부 및 관계를 분류하여 이 결과물을 사전 정보를 사용하여 그래프 프루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릴레이션 인코더는 단순히 이미지 정보만을 활용하지 않고 VQA 챌린지에서 대부분의 모델들이 그렇듯이 주어진 이미지와 결합하여 이제 객체들 간의 관계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같은 이미지의 같은 객체를 얻더라도 주어진 질문에 따라 집중해야 될 객체들 간의 관계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VQA 문제에서는 이제 질문에 따라서 두 객체들 간에 찾아야 되는 필요한 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을 반영한 관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Question Adaptive Graph Attention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각 객체 피처와 Question Embedding을 이제 컨캣하여 v-i번째 객체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이웃 객체들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관계가 있는 노드에 대하여만 이제 그 어텐션을 적용한 결과물을 모두 다 합친 후에 이제 그 비선형 함수를 진행한 이제 V-star 레프리젠테이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좀 더 강건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게 적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한 이 V스타 피처를 이제 원 피처에 합산하여 즉 레지듀얼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그 원 데이터에 구한 원 VI 피처에 구한 V스타 피처를 합산하여 이를 최종 릴레이션 어웨어 피처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릴레이션 인코더에서 임플리시트 릴레이션이 정확히 릴레이션의 어텐션이 정확히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이제 그 임플리시트 릴레이션이 풀리 커넥티드 그래프로 구축이 됨을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웃 객체는 이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객체를 의미하게 되며 이에 대한 스케일드 어텐션을 구하는데 이 스케일드 어텐션은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에서 사용한 스케일드 어텐션의 방법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이제 어텐션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의 가중치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바운딩 박스의 가중치, 즉 여기서는 알파, 베타, iZ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바운딩 박스의 가중치를 통해서 이제 임플리시트 릴레이션의 제약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이미지의 끝과 끝에 서로 멀리 위치한 두 객체는 아무래도 질문에 필요한 관계를 적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 가중치가 굉장히 작게 적용되어 그 정보가
그 정보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제약되는 역할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바운딩 박스 가중치가 하나의 문제를 더욱 더 잘 해결하고자 하는 제약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제 바운딩 박스는 두 지역 간의 상대적인 기하학적 위치 가중치를 의미하며, 이제 두 바운딩 박스 간의 상대적인 기하학 정보가 이제 스케일드 된 방식으로 변형이 되고, 이를 코사인, 사인 함수를 통해서 그 기존의 히든 차원과 같은 차원으로 인베딩이 됩니다. 이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구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물을 이제 비선형 함수에 넣어서 얻어낸 결과물을 최종적인 그 두 지역 간의 최종적인 이제 그 가중치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명시적 관계에서 시멘틱 릴레이션에 대한 시멘틱 릴레이션의 이 어텐션 웨이트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explicit relation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implicit relation과 달리 그 각 객체들 간의 방향성이 반영이 됩니다. 특히 semantic rel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i번째 객체와 j번째 객체의 서로 다른 방향성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갖고 있는 거랑 야구 방망이가 남자를 갖고 있는 거랑은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엣지의 방향성을 반영한 트랜스포머 매트릭스가 선택이 되며 이로 인해서 각 엣지의 방향성에 대한 매트릭스가 각 엣지의 방향성을 모두 반영한 매트릭스가 따로 있게 됩니다. 또한 각 엣지의 여기서 적혀있는 각 엣지의 레이블은 앞서 설명드린 그 사전 정보를 의미하며 선학습된 분류기로부터 얻어낸 두 객체 간의 그 관계 레이블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얻어낸 그 매트릭스는 앞서 설명드린 그 스케일드 닷 어텐션과 유사한 방식으로 어텐션 웨이트가 구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페이셜 그래프 또한 이 시메틱 그래프처럼 그 어텐션 웨이트가 유사한 방식으로 구해지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스페셜 그래프의 어텐션 웨이트는 이제 시멘틱 그래프의 어텐션 웨이트의 방식과 비슷하지만 스페셜 그래프만의 특징을 반영하여 구하면 된다고만 적혀 있고,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적혀 있지 않아서 저희도 논문 리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구한 V 스타 피처와 그리고 question embedding representation 그리고 그 모델의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면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프리딕트 하고자 하는 앤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함수 F는 그 서로 다른 도메인의 representation, 즉 이미지 representation과 question representation을 퓨전하는 메소드를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세 가지의 퓨전 매트릭스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앞서 제가 설명드린 베이스라인으로서의 바텀업 탑다운 방식이며, 이 바텀업 탑다운에서는 퓨전 메소드로 단순한 방식인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모더 터커 퓨전인데요. 이 방법론 또한 VQA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서로 다른 두 도메인 간의 퓨전을 위해서 터커 디컴포지션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리니럴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이 바이리니럴 어텐션 맵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바이리니럴 어텐션을 구하는 방식인 퓨전 메소드를 적용하여 실험에 반영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서 퓨전 메소드까지 넣어서 구한 파이널 레프리젠테이션을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최종적인 앤서를 프리딕트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클래시파이어는 단순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손실함 로스 펑션으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직 값으로 변환한 함수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알아두셔야 할 것으로 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implicit relation encoder, semantic graph relation encoder, spatial relation encoder가 한 번에 다 같이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모두 독립적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각 릴레이션 인코더의 확률값의 가중합으로 최종 정답이 예측됐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하나의 특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알파,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각 릴레이션 인코더의 확률값을 이제 가중합수로 구한 후 이를 최종 앤서 프리딕터 값으로 사용했다는 방식으로 이제 결과를 구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이 크게 두 가지 데이터에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VQA 2.0 데이터셋과 두 번째는 VQA CP 버전 2 데이터입니다. 또한 이 비주얼 지놈 데이터를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그 객체 간의 관계 정보를 학습하는 시멘틱 릴레이션 인코더 학습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QA 2.0 데이터셋은 이제 MS 코코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이미지와 질문을 매칭시킨 VQA 태스크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VQA CP 버전 2는 VQA 2.0 데이터셋의 바이어스를 제거한 좀 더 강건한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비주얼 지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8천 개의 이미지들 간의 객체, 그리고 객체들 간의 관계 및 특징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비주얼 지놈 데이터셋은 각 이미지 안에 있는 객체들 간의 관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셔널 정보를 학습하는 모델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오른쪽 장표와 같습니다. VQA 2.0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차례대로 바텀업 셧다운, 그리고 이 뮤탄, 그리고 벤 방법론을 퓨전 메소드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점이 있으며 이 바이리니럴 어텐션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릴레이션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은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봤을 때 항상 어떠한 릴레이션 인코더를 사용하더라도 성능이 항상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 가지의 퓨전 메소드에서 동일하게
그 세 가지의 관계 릴레이션 인코더를 모두 다 사용했을 때 항상 성능이 가장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리니어 어텐션 바이리니어 어텐션 네트워크 퓨전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라인과 t-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그 t-테스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VQA CP 버전 2 데이터셋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VQA CP2 버전 2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그 소타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이제 세 가지의 릴레이션 인코더를 모두 다 활용했을 때 소타의 가장 좋은 성능, 즉 소타의 성능을 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릴레이션 리즈닝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와 적용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릴레이션 리즈닝 방법론을 사용한 이 모델들이 그 사용하지 않은 모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이제 전체적인 오버롤 퍼포먼스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이제 이미지에 질문을 적용하는지 여부, 어텐션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이제 옵션으로 사용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결과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어텐션을 사용했을 경우 성능이 향상되었고, 또한 질문을 이미지에 적용하는 방식, 즉 퀘스천 어댑티브한 방식이 퀘스천 어댑티브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좋게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어텐션과 퀘스천 어댑티브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구한 모델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 정확히 그 질문과 연계된 유효한 부분을 이미지의 유효한 부분을 찾아내는지를 확인하는 결과표입니다. 각 릴레이션을 사용했을 때의 어텐션 맵을 비교하면은 베이스라인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사용한 것보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했을 때 각 객체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잘 캐치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은 이제 탑 3 어텐디드 리전을 의미하며 그 위에 보시면 이미지가 주어지고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어텐션과 퀘스천 어댑티브를 사용했을 경우 가장 정답률 면에서도 가장 좋은 정답을 찾고 가장 성능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어텐션 맵이 그 질문과 연관된 이미지의 정확한 부분을 잘 캐치하고 있음을 시각화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는 이제 릴레이션 타입을 통해서 모델 성능이 실제로 향상이 되는지를 시각화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각 릴레이션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 모두 더 나은 이제 그 오브젝트 리전들 간의 얼라인먼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미하게 보셔야 할 것은 그 저희가 맨 처음에 그 각 객체들 간의 그 숨겨진 역학관계, 즉 히든 다이나믹스를 학습할 것으로 기대했던 implicit relation encoder, 즉 암시적인 relation encoder가 실제로 그 공간, 의미론적 관계 정보를 학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스페이셜 릴레이션이
공간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특별한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갖고 있고, 이 시멘틱 릴레이션이 그 객체들 간의 의미론적 정보만을 학습하는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진행했다면, 이 임플리시트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 그 공간과 의미론적 정보를 모두 다 학습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과 같이 사전 정보를 활용한 프루닝을 통한 이제 의미론적 정보, 공간적인 정보를 따로 학습할 필요 없이 그 implicit relation encoder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굳이 세 가지의 relation encoder를 독립적으로 따로 학습한 후 확률 값을 서로 더하는 방식이 아닌 implicit relation encoder만을 통해서 엔드-투-엔드로 자연스럽게 좋은 성능을 내는 동시에 엔드-투-엔드 모델을 발명할 수 있다는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각화 결과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결론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진행을 합니다. 즉, 이 결론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로부터 얻은 객체들 간의 관계 정보를 질문과 조합하여 퀘스천 어댑티브 하여 이제 좋은 성능을 내는 VK 방법론을 제시했음을 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셀프 어텐션에서 사용되는 스케일드 어텐션 방법론과 그래프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제 VQA 문제 해결에 필요한 풍부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모델이 사용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성능보다 소타의 성능을 보임을 밝히고 있으며, 앞서 제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연구 방향으로 이제 세 관계를 더 잘 융합하거나 implicit relation encoder가 좀 더 시멘틱하고 스페이셜한 정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특정 질문 타입에 맞게 관계 정보를 이제 잘 사용하는 방법이 향후 주된 연구 방향으로 이제 작동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Relation Aware Graph Attention Network for VQA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